나스닥이 2%나 빠졌습니다. S&P도 1.5% 빠졌는데 최근 나스닥 100 지수를 보면 1% 빠진 날이 10거래일 중에서 5번째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1%나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AI 열풍에서 AI 공포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증시가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증시가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정말로 긴 이 펠란티어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이거에 대한 요약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요일에 주시해야 될 지표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시장의 모든 눈이 이 1월 CPI 물가지수로 향하게 됩니다. 공교롭게 13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런 성적표가 이 시장에 공포를 선사할지 아니면 안도 랠리의 서막이 될지 월가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시장 예상 시나리오는 이러합니다. 참고로 참고용이고 정답지가 아닙니다. 우선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를 보시면 이 근원 CPI 빼고 모두 지난달보다는 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근원 전월 대비가 제일 중요한 지표인데 12월 달에는 0.24% 나왔고 이번에는 0.34%, 그러니까 0.1% 높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전년 대비랑 전월 대비 그리고 근원 전년 대비를 보면 전부 지난달보다는 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 시나리오는 이러합니다. 만약에 전월 대비 0.4% 이상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꿈을 깨야 된다. 금리 인하는 택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나스닥 그리고 AI 기술주들이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원 전월 대비 예상치는 0.34%입니다. 그래서 이 0.3%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고 지금 안 그래도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원래 25%에서 9%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예상치를 부합하게 된다면 예상만큼 시장이 물가지수가 끈적하구나. 시장은 안도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장세는 그냥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갈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0.2% 혹은 그 이하가 나온다면 이제 피벗은 온다. 시장은 환호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 선호도가 심리 폭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가지수가 낮게 나와야 시장이 환호를 하고 만약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특히 금리에 예민한 기술주들, 나스닥주들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CPI 핵심은 이러합니다. 물가지수가 잡히고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 잡히고 있다라는 믿음을 시장에 줄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나스닥이 2%에서 마감을 한 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횟수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이 AI 열풍에서 AI 공포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딱히 거시경제가 별로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크게 움직였죠.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기존 비즈니스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난 2주 동안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섹터 그리고 트럭 운송주 등 더욱더 광범위한 섹터로 이 AI 공포감이 번지는 장이었죠. 이 AI 위험 확산 우려로 부동산주들이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럭 운송주들도 큰 타격을 입었고요. 자율주행 때문에 운송주들이 타격을 입은 거죠. 그리고 오늘 금 그리고 은, 구리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주식시장에서 워낙 광범위한 급격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금속을 대량 매도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오늘 실버는 11%나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엔트로픽, 구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또 AR 우려를 더했었습니다. 오늘 구글이 제미나이 3 딥띵크를 대폭 업그레이드하면서 출시된 AI 모델 중 가장 정교한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와 최근 10거래일 동안 주가가 나스닥이 1%씩 떨어지는 날이 잦았던 이유가 이 AI 열풍에서 이제 AI 공포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엔트로픽이랑 구글이 AI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대체될 거라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이 증시의 하락 그리고 순환매가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를 보면 정말 딱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원자재 섹터만 올랐고 나머지 섹터는 모두 AI 공포감으로 매도세를 촉발한 하루였습니다. 여기 초록색을 보시면 경기 방어주와 원자재밖에 오른 게 없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펠란티어는 4.8% 하락했는데 마이클 버리의 정말 긴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 공매도 리포트 중 이 펠란티어는 AI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AI나 LLM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적이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펠란티어가 AI로 수혜를 입는 이 프리미엄을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계 최대 국무펀드인 노르웨이 국무펀드가 마이클 버리의 경고를 비웃듯이 무려 51억 5천만 달러의 신규 투자를 단행했고 엑슨 모빌보다 비중이 크고 넷플릭스와 맞먹는 규모로 한 번에 펀드 내 미국 주식 상위 20대 핵심 포트폴리오로 이 펠란티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의 펠란티어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펠란티어는 오라클이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순수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아니다. 그러면서 재무적인 꼼수를 사용해서 80% 이상의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 혁신 소프트웨어 기업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AI 플랫폼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 최근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구조적으로 추론을 실패하고 환각을 일으키고 연쇄적인 오류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펠란티어는 결국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각이라는 문제를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국방이나 의료 같은 분야에서 이 10%의 오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목표가 $46를 제시하면서 월가가 향후 10년 동안 매출이 10배 뛸 것이라고 가정하고 현재 주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유례 없는 매출 대비 억만자 비율이고 이 경영진들이 주식 보상으로 개인의 배를 불리고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희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버리는 이렇게 공매도 리포트를 마칩니다. 제가 세어보니 펠란티어 주식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5명입니다. 피터 틸, 알렉스 카프, 조스 론데일, 스티브 코헨,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스펙 투자자 샴 산카르. 그래서 그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주식 기반 보상 그리고 극히 적은 매출액의 조합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마이클 버리는 펠란티어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고 이 내용은 절대 투자 조언이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공매도 리포트를 마칩니다. 참고로 알렉스 카프가 마이클 버리가 풋옵션을 매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11월 4일이었는데요. 알렉스 카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혁신의 의문을 품고 미국 회사들 중 가장 위대한 회사에 숏을 치려면 하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갑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춤을 출 겁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러면서 숏을 치려고 하면 해봐라. 가난하게 될 거다. 라고 알렉스 카프가 CNBC 인터뷰에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렉스 카프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지금 공매도 세력과 싸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요약을 하자면 오늘 증시가 나스닥이 2%나 하락하고 S&P가 1.5% 하락하는 엄청난 큰 하락을 했는데 이 AI 공포가 더 확산되는 이유가 연준의 금리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연준 금리에 굉장히 예민한데 최근에 케빈 워시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을 하고 난 뒤로부터 증시가 흔들거리기 시작하면서 이틀 전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폭 하락하면서 오늘 증시가 하락 촉발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월가의 모든 관심이 이 CPI로 쏠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증시가 환호를 하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연준이 역시나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서사로 증시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투자 전략 설계소 40% 할인이 오늘 마감됩니다. 주말에 마이클 버리의 펠란티어 내용, 그리고 월가가 긍정적으로 보는 분석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이 펠란티어에 대한 정보를 쉽게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여기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중요한 내용들만, 시장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고 있고,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를 쉽고 그리고 노이즈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투자 전략 설계서를 만들었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으로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오늘 마지막 40% 할인 혜택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우선 해보시고 시장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질의 정보들로 요리를 해놓은 게시물들이 많으니까 이 게시물들을 계속 읽다 보시면 시장을 보는 견해가 굉장히 폭넓어지고 이제 뉴스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바로 이해를 하고 이제 분석을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CPR 발표 금요일 오후 10시 반에 있습니다. 좀 이따가 실시간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